자,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시장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제법 소나기가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편차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이 피해가 없으시기를 당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어제 녹음을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 조금 음성이 조금 낮게 좀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 이제 윈도우 업데이트가 되면서 전에 설정 부분들이 전부 약간 원 상태로 회복이 되면서 음성 자체가 조금 낮게 녹음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은 다시 정상적으로 녹음을 설정을 다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녹음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더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시작 전이니까 바로 시장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중에 어제 오후장 마감분에서 중국 상해지수라든지 중국 지수의 장중 급등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죠.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성장률은 좋아요. 시장에서도 보면 예상치가 한 6.8 정도 됐는데, 2, 4분기 GDP 성장률이 6.9%가 나오면서 1, 4분기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도 6.7에서 한 6.8 정도, 그러면 중국 정부가 원래 설정했던 그 가이드라인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소매 판매 지수도 어제 발표가 됐는데, 일단 뭐 소매 판매라든지 고정자산에는 산업생산 뭔지는 잘 모르더라도 수치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인덱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장중에 중국 지수가 뭐 상해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의 차스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수의 장중 뭐 2%에서 한 5% 급등락이 나왔는데, 홍콩은 또 반대로 반등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하반기에 이제 중국이 금융 관련된 부분에서 논의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리스크 통제를 가장 큰 핵심 정책으로 삼았다는 내용 어제 좀 얘기 드렸죠. 그래서 장중에 뭐 상해주스라든지 차스닥은 하락 부분에, 반면에 이제 그 중국에도 대용주로만, 우량 대용주로만 구성된 그 A50 지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수는 또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미국도 팡이라는 주식이 계속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 상승률 자체가 크고, 중국도 우량 대형주들의 상승률이 크고, 우리나라도 보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 부분들이 다른 대형주라고 완전 차별화가 상당히 좀 심하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라는 종목군, 그다음 KB금융이라든지 또 시총 섹터별 대표 종목군들의 상승률 자체는 다른 2등주, 3등주 대형주 종목군하고 상승폭이 좀 약간 현저하게 차이 나는데, 이걸 예전에 보면 미국판 니프티 50 장세의 어떤 그런 모습이 중국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 중국장의 하락 부분들은 경기지표 양호, 하지만 이제 향후에 중국에서 1대1로라든지 그다음에 채권 통일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내부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된다. 글로벌적으로 리스크가 확산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에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어떤 포석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주스는 약간 혼조세였습니다. 혼조세였고, 환율도 보면 달러도 보면 계속적으로 약세 부분들 진행되는데, 체크할 부분은 유가도 보니까 어제 대비 한 1% 정도, 그러니까 45달러에서 50달러 사이에서 지금 계속, 어떤 날은 뭐 감산한다고 해서 1% 올라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뭐 쉘 가스, 쉘 오일의 생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면서 또 하락하고, 계속 저게 뭡니까? 업의 등락 부분들이 진행돼요. 근데 그 분기점이라고 할까요? 이번 파동, 단기적으로는 7월 마지막 주에 있을 오펙 회의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일희일비
그래서 한 45에서 50달러 전후에 어떤 파동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시고, 어제 원자재 쪽에서는 구리 가격이 사상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중국 성장률이 좋다 보니까 경신 부분들을 했다는 얘기드리고, 달러 인덱스는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치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금리 인상 자체가 조금 속도 자체가 좀 느슨해질 수 있는 경계 지표가 좀 부진하니까 그런 가능성이 좀 코멘트가 되고 있는데, 이 여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들은 22 통화정책 회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예의주시하자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이제 실적이 이제 하나하나씩 발표가 나옵니다. 실적이 발표가 나오는데, 옥자라는 그 온라인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봉준호 감독이 넷플릭스라는 회사 있죠. 2분기 실적 코저가 나오면서 시간외로 한 9% 정도 급등이 좀 나왔어요. 지금 신규 가입자가 1억 명을 초과했는데, 미국 국내에는 한 110만 명, 해외는 한 400만 명 정도. 저희는 뭐 콘텐츠가 많이 보강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넷플릭스 관련된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연관되는 걸 한번 찾는다 하면, 이건 한번 나중에 좀 다른 내용을 좀 더 분석을 좀 해볼게요. 아이리버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이리버라는 회사는 SK의 자회사라고, SK텔레콤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요즘에 그 음성인식으로 여러분들 뭔가를 하는 거 있죠.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알렉사라고 해가지고 원통형으로 스피커에서 어떤 음악 틀어줘. 뭐 요즘에 보면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이런 걸 선전을 많이 하죠. 그리고 휴대폰 쪽에서도 이게 음성으로 뭔가를 명령을 내리면 그쪽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명령을 실행하는 그런 매개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아마존의 주가 상승에 큰 역할을 좀 했어요. 하나의 그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음성으로 어떤 주문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컨텐츠라는 부분은 이렇게 멜론이라든지 이렇게 음악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주문이라든지 다른 명령 체계까지 연결시키는 플랫폼으로 지금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아까 음악처럼 이렇게 바탕이 될 수 있는 컨텐츠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죠. 아까 그 봉준호 감독의 옥자라는 부분도 넷플릭스에서 거금을 들어가면서 투자를 확대했던 게 이런 컨텐츠 확보 차원인데, SM 엔터테인먼트하고 아이리버의 어떤 이거 서로 주식 교환을 통해 가지고 서로 상호의 이대주주가 됐는 이런 내용 부분들은 IT하고 광고하고 또 이게 컨텐츠 부분들이 또 합작이 됐어요. SM 엔터테인먼트는 아이리버의 최대주주가 되고, SK는 또 SM 엔터테인먼트는 SK의 어떤 광고회사의 또 지분 부분들을 취득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호 출자 부분들을 좀 하면서 뭐 드라마 이런 콘텐츠 제작사인 SMCNC와 또 협의 부분들을 하고, 아이리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플랫폼 부분들을 만드는 그런 역할 부분들 하고, 또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와 광고와 연결시키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지분 수합 부분들을 하면서 이런 모습은 아까 넷플릭스와 연관돼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사후 포석 부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어제 제가 이제 한 6개월 정도부터 보았던 종목이 다시 뭐 고점 돌파할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 종목군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복합적인 서로의 그 시너지 효과 부분들을 일으키는 사업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마트의 피코코를 최근에 얘기를 드렸죠. 이마트 피코코가 이제 글로벌 푸드로 가정 강편식 시장까지 확대되는 전략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석들도 이마트가 잘 장기 포석이긴 하지만 포석들을 잘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반등 포인트가 보인다고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코스닥에 있었던 카카오가 코스피로 갔죠. 그것을 약간 대체할 만한 대체 상품이 이제 진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이제 공모가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초대급으로 IPO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삼성페이가 미국 최대 페이팔하고 손을 잡았고요. 갤럭시 노트가 8월 하순부터 공개를 해서
9월 달에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갤럭시 노트 전 모델 회수를 해가지고 다시 출시를 했죠. 출시를 했을 때 어떤 현상 부분이 나왔냐면 그 스마트폰 부품 라인들의 워낙 판매 자체가 더딜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거의 바로 쇼티지가 났어요. 그래서 노트 자체가 워낙 제품을 잘 만들긴 했지만 부품 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자동차용 자동차용이 5인치 이상 5인치 이상 우리 차량용 디스플레이 있죠. 차량용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소형 같은 경우는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5.5인치 정도도 있기는 한데 5인치 이상, 그 우리 테슬라 안에 보면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거의 패드 수준인데 이런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에서 시장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획득을 했다는 이런 뉴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부분들 보면 셀트리온 그리고 나오고 중국 성장률 관련된 부분,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그 일정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장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오후 2시에 그 추경, 그 다음에 추경의 본회의 통과 여부, 지금 오전 내에도 물밑 작업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11조 추경인데 그 11조 추경인데 뭡니까? 80억인가요? 1%는 안 되는 금액 가지고 계속 지금 되냐 안 되냐 기싸움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여부가 오늘 장중에 가장 좀 체크할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또 역시 어제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던 것처럼 금융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그 다음 저녁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부분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그 정유주들이 유가의 하락과 최근에 유가 반등 부분 살짝 나오면서 정제 마진폭 있죠. 정제 마진폭의 기대 부분들이 슬슬 나오면서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과 연관성을 좀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장세이다 보니까 3, 4분기 실적에 개선 기대감이 있거나 아니면 2, 4분기에 실적 자체가 서프라이즈 나오는 반도체 장비 섹터이든가 이쪽 투스톡 섹터, 이런 기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의 중심축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오늘 저녁에 금융주들의 실적이 또 우리나라 또 금융업종에서 실적과 연관성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 보험 섹터들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었죠. 그거와 연관시키시면서 오늘 7월 18일 아침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아침 시장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편한 화요일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